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AIMS 연구실 석사과정 이병화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논문은 이제 리우시롱 저자의 DAB DETR Dynamic Anchor Box DETR 이라는 논문이고 2022년에 ICLR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논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베리에이션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미지로부터 객체를 탐지하고 탐색한 객체에 대해서 클래스를 분류하는 이런 클래스,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고전적인 태스크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만 수행하는 레저넷이나 다른 기존의 모델들과 달리 이제 객체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둘 다 수행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디텍터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구분됩니다. 이 두 디텍터의 차이는 오브젝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영역을 알려주는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은 YOLO 모델이 있고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 모델은 RCNN 모델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아래의 그림과 위의 그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밑에 있는 이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제 NLP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엔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과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텍션 트랜스포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Bipartite 매칭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Direct Set Prediction 문제로 정의하여 이제 Vision Proposal Network, Non-Maximum Suppression과 같은 이제 핸드 디자인드 컴포넌트 없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Bipartite 매칭 기반으로 Direct Set Prediction 문제로 정의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은 이제 쿼리 하나가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만을 예측을 해서 이제 가장 로스가 적도록 매칭을 하여 학습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서 위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와 이제 non maximum suppression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위전 프로포설 네트워크는 앞서 말했던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거라 예상되는 영역을 뽑는 네트워크가 따로 없다는 말이고 non maximum suppression은 이제 하나의 쿼리가 하나의 오브젝트만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앵커 박스 중 하나의 이 신뢰도 높은 앵커 박스를 추출하는 이제 non maximum suppression 과정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RCNN과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이며 이제 큰 객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NLP 분야에서의 이 트랜스포머 모델과 이제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다른 점은 포지셔널 인베딩에서 이제 스페이셜 포지셔널 인베딩을 반영한다는 점이고 이제 타겟 인베딩인 오브젝트 쿼리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학습 가능한 인베딩을 사용합니다. 이 DTR의 컨트리뷰션을 말하면 이제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과 비교했을 때 대비해서 훨씬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DTR의 인코더, 디코더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위의 이미지는 엔코더의 어텐션 맵이고 아래 이미지는 디코더의 이 예측한 객체에 대한 어텐션 맵입니다. 인코더에서 객체의 위치를 추출하고 디코더에서는 이제 박스의 크기를 생성하기 위해 끝부분을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 Reason for Pulsar 네트워크 이후 디텍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엔코더와 디코더가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디텍션 방법론들은 Pre-defined anchor box를 이용하는 Hand-designed component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디텍션 트랜스포머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달리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이미지 피처로부터 학습이 가능한 쿼리를 이용하여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예측 문제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비효율적인 쿼리의 디자인과 활용 때문에 느린 수렴과 많은 학습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Fast RCNN의 경우 이제 100에폭 정도 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 성능의 수렴을 하는데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경우 500에폭 이상을 수행을 하여야 학습이 수렴함을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개선 연구들이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앞선 연구와 같이 개선하는 논문이며, 본 논문에서는 디텍션 디코더에서의 쿼리의 역할을 이해하고 다이나믹 앵커 박스를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합니다. 디텍션 트랜스포머 관련 논문 Rethinking Transformer-Based Set Prediction for Object Detection 연구를 통하여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느린 수렴 속도의 원인이 디코더 모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각 모듈을 제거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이제 엔코더를 한번 제거해서 학습을 해보고 디코더를 제거하고 학습을 해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디코더 모듈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디코더가 성능 저하의 원인임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 모듈과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 모듈과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 모듈을 비교하여 원인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본 결과 각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의 차이는 유일한 차이는 이제 쿼리, 러너블 쿼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인풋 이미지 피처와 포지셔널 인베딩, 크로스 어텐션은 디코더 인베딩과 러너블 쿼리를 입력으로 받아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디코더에서 인베딩을 0으로 초기화하고 첫 크로스 어텐션을 지나면 엔코더와 동일하게 이미지 피처 스페이스에 투영이 되는데, 이는 이제 디코더와 인코더가 서로 같은 공간에 투영되어 작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일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러너블 쿼리로부터 발생한다고 본 논문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너블 쿼리로부터 발생 가능한 가설을 두 가지 가설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적화가 어려워서 쿼리의 학습이 어렵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러너 쿼리의 포지셔널 정보가 이미지 피처의 포지션을 인코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인코딩 되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제 저자가 실험을 통하여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가설에 대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DR의 잘 학습된 쿼리를 재사용하여 이제 다른 모듈을 학습한 결과와 DTR을 처음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Average Precision과 로스를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최적화가 어려워 쿼리의 학습이 어렵다는 첫 번째 가설이 맞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제 라운드 쿼리와 이미지 피처의 포지셔널 인베딩 사이의 어텐션 맵을 시각화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학습된 쿼리는 특정 영역 내의 객체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데, 제일 왼쪽 그림에서 DTR의 경우 이제 제일 위에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았을 때 여러 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밑에 그림을 보면 또 너무 넓은 영역을 집중하거나 이제 너무 작은 영역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특정 영역 하나의 쿼리당 하나의
오브젝트를 탐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좀 집중해서 특정 위치를 찾기 어렵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Multiple Mode Property라고 하는데 본 논문의 저자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Multiple Mode Property가 이제 느린 학습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명시적으로 포지션을 고려하여 이제 로컬 리전에 집중하도록 제안하여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제 바닐라 DTR 모델과 DTR 모델에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이나믹 앵커 박스를 적용하여 학습을 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본 논문은 그냥 이제 다른 개선 사항 없이 그냥 단순히 학습 쿼리를 이제 포지셔널 쿼리를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를 적용하여 논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이나믹 앵커 박스란 이제 레이어마다 업데이트되는 러너블 앵커 박스. 이제 앵커 박스 정보를 바로 사용하고 레이어마다 이 앵커 박스가 업데이트되는 이제 포지셔널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두 번째 가설대로 이제 쿼리의 명시적인 포지셔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멀티플 모드 프로퍼티를 해결하고 더 좋은 이제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준 어텐션 맵에서 컨디셔널 DTR을 다시 보면 이제 모든 커널이 가우시안 커널과 비슷한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DAB DTR의 경우, 다이내믹 앵커 박스 DTR의 경우 이제 스케일 정보 또한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큰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러너블 쿼리와 이미지 피처의 포지셔널 임베딩 사이의 어텐션 맵을 다시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컨디셔널 DTR의 경우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진 가우시안 커널의 크기를 볼 수 있고 다이나믹 앵커 박스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경우는 이제 감지되는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 커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DTR, Efficient DTR, Anchor DTR, Deformable DTR과 같이 이미 누린 수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각 연구들은 이제 컨디셔널 DTR의 경우 이미지 피처와 더 잘 맞도록 컨텐츠 피처를 바탕으로 컨디셔널 쿼리를 학습하는 방법, 이제 Efficient DTR 같은 경우는 탑 K 오브젝트 쿼리를 선택하는 댄스 프리딕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요. 앵커 DTR의 경우 이제 2D 앵커 박스를 쿼리로 사용하는 이제 스페시픽 스페이셜 포지션과 관련 있게 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Deformable DTR 같은 경우는 2D 레퍼런스 포인트를 쿼리로 사용하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 시에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와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포지션 정보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성능 개선에 대한 이제 명확한 설명과 쿼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본 저자는 이에 영감을 받아 이제 쿼리에 대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이나믹 앵커 박스의 디코더 부분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CNN을 통하여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고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하여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엔코딩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기존 디텍션 트랜스포머와 동일합니다. 이제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또한 기존의 역할과 동일하게 프리딕션 헤드를 통하여 박스와 라벨을 예측하며 바이파티트 그래프 매칭을 수행하고 로스를 계산합니다. 기존 디텍션 트랜스포머와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와 다른 점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텍션 트랜스포머와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차이점은 디코더에 있는데 이제 기존 디텍션 트랜스포머 모델 대비 세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앵커 박스를 쿼리로 바로 사용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modulate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서 너비와 높이 정보를 이렇게 같이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템퍼러처 튜닝을 통하여 적절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에 적절한 템퍼러처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선점은 앵커 박스를 바로 쿼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앵커 박스 정보를 쿼리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앵커 박스를 바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이어마다 앵커 박스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연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높은 차원의 인베딩을 쿼리로 다시 변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낮은 차원의 앵커 박스 정보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레이어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레이어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앵커 박스는 이제 디코드 모듈의 어텐션,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에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이제 앵커 박스 정보가 포지셔널 인베딩 되고, 이 인베딩을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더하여서 이제 포지셔널 정보를 반영하고,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셔널 쿼리와 포지션을 다 프로덕트해서 쿼리를 반영하고, 키 같은 경우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컨캐트하여 반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의 포지션과 이제 위의 포지션은 좀 같지 않은데요. 이제 키에서의 포지션은 이제 이미지 피처에서의 x, y 그 픽셀 좌표값이고, 이제 쿼리에서도 이 픽셀 좌표값이긴 하지만 이제 쿼리의 좌표값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MLP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컨디셔널 DTR에서 컨디셔널 스페이스 쿼리를 뽑기 위한 스케일 벡터를 뽑기 위해서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앵커 박스가 이렇게 매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에 반영되고 나서 이제 레이어의 결과가 바로 학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학습되는 과정을 보고 이제 본 저자는 다이나믹 앵커 박스라고 칭했습니다. 두 번째 변경점은 모듈레이티드 가우시안 커널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어텐션 모듈의 어텐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일 왼쪽 이미지와 같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컨디셔널 DTR과 같이 이제 등방성을 가장한 이제 고정된 크기 커널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본 저자는 이제 스케일 정보를 어텐션 맵에 주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제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기존에는 두 개의 좌표 정보만을 이용해서 좌표 정보를 이제 다 프로덕트하여 위치를 반영하였지만, 이제 높이 정보와 너비 정보, 이제 기존 어텐션과 달리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바뀐 좌표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였는데, 이제 바뀐 좌표에 대해서 좌표뿐만 아니라 이제 너비와 높이의 변경점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이제 오브젝트 박스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템퍼러처 튜닝입니다. 템퍼러처 튜닝은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노소이덜 방식의 포지셔널 인베딩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는 만의 고정된 값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워드 인베딩을 정수로 함으로써 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인베딩하는 이 DTR과 달리 좀 훨씬 큰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따라서 이제 본 저자는 같은 템퍼러처를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한 이제 DETR에 적합한 템퍼러처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T를 20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제 뒤에 보이시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제일 적절한 20이라는 온도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가장 큰 T의 값과 가장 작은 T 값에서의 AP 평균 AP 값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게 작은 어텐션 맵의 크기를 가질수록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더 좋고 이제 큰 어텐션 맵의 크기를 가질수록 더 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온 템퍼러처를 가질수록 큰 어텐션 맵을 가지고 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은 온도를 가질수록 작은 템퍼러처를 가질수록 이제 작은 어텐션 맵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작은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앵커 박스의 실험 결과입니다. 다이나믹 앵커 박스는 이제 기존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500 에폭보다 빠르게 수렴했고요. 50 에폭으로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스마다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기존 컨디셔널 DTR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가 그러니까 다음 레이어보다 이제 이전 레이어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의 경우 레이어를 거칠수록 더욱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앵커 박스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객체를 잡아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이나믹 앵커 박스의 실패 케이스인데요.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가 단점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거나 이제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객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이는데요. 이제 본 논문의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멀티 스케일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크거나 작은 객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러너블 쿼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를 적용하여 모델을 개선하는 컨트리뷰션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엔코더와 디코더를 비교해 봄으로써 이제 엔코더의 셀프 어텐션과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둘의 차이는 이제 러너블 쿼리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통하여 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가설은 최적화가 어려워서 쿼리 학습이 어렵다 라는 가설을 한 가지 세우고 이제 두 번째 가설은 이제 학습된 쿼리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이제 이미지 피처의 포지션을 인코딩하는 방법과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인코딩 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실험을 통하여 이 두 가지 가설 중 이제 두 번째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쿼리를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를 사용하여 이제 기존 방법보다 더 포지션 정보를 잘 반영하고 레이어별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브젝트의 좌표만을 고려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이제 다이나믹 앵커 박스는 이제 앵커 박스의 너비와 높이 모두 고려해서 이제 오브젝트의 스케일 또한 반영해서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널 인코딩 시에 이제 시노사이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때 이제 템퍼러처를 기존 NLP 태스크에서와 동일한 값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본 저자는 디텍션 태스크에 알맞는 이제 템퍼러처 값을 선정하여 이제 템퍼러처 튜닝을 통하여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컨트리뷰션을 통하여 이제 보이시는 실험 결과와 같이 이제 기존 DTR 대비해서 이제 빠르게 50에폭 정도에서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DETR의 변형 논문인 컨디셔널 DETR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다이나믹 앵커 박스 DETR 논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